그 소염제를 많이 먹었을 때는 위가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요. 예. 근데 얘는 위장 부담이 없는 그런 천연 소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청소부인데요. 쓸데없는 건 내가 다 예, 녹여주마. 다 약간 이런 녹여주- 느낌. 네. 안녕하세요. 누리TV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타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라페타제. 세라페타제. 내가 천연? 좋아하는. 네, 천연 항염증제. 예,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비염편에서 다뤘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오늘은 얘를 또 끼워와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얘가 이제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상상비약으로 집에다가 두고 음. 쓰는 약간 염증, 소염제? 약간 음.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영양제라고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효과가 좋거든요. 저도 집에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잇몸이 붓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가 들뜨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하나 먹으면 이렇게 싹 가라앉아서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박사님 세라페타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세라페타제는요,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고 얘가 이제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누에 고치를 틀어야 돼요. 네. 근데 누에 고치의 성분은 실크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실크는 그냥 단백질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단백질이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 한 1,500m?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똘똘똘똘똘똘 말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누에고치가 정말 예쁜 나방이 돼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방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퇴. 누에고치를 찢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녹여서 이렇게 음. 뚫거든요. 그때 나오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세라페타이즈예요. 네. 이게 처음에 발견된 거는요, 누에의 장에서 세랍티아 이콜라이 15라는 물질로 처음에 발견이 됐어요. 네. 이것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얘가 생각보다 통증이나 또는 비염, 중이염, 부비동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듣는다.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염증 개선에 음. 효과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알아냈네요. 그러면 이 세라페타제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 세라페타제에 관한 연구 중에 흥미로웠던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첫 번째 연구는요, 우리가 이제 사랑니를 뽑을 때 사랑니가 이게 그냥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매복 사랑니, 네. 숨어 있는 그런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찢어서 이제 자르고 이제 그걸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출혈도 많이 생기고 혈떡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때 이 세라페타이즈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혈전 같은 것도 없애고 그다음 붓기도 빠지고 빨리 빠지고 그다음 통증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 연구자들이 말하기는요, 이 세라페타이즈가 이부프로펜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것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4주간 29명의 기관지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매일 30mg씩 4주간 세라페타이즈하고 그다음 다른 그룹은 또 위약, 가짜약을 이렇게 줘서 무작위로 이제 줬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봤을 때 이 세라페타이즈를 받은 그룹에서 그 기관지염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고 그 다음에 저 폐에 있는 점액 같은 것들도 많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 점액 같은 것들은 다 단백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세라페타이즈의 주요 기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세라페타제를 한참 이제 연구 결과들을 찾아봤을 때 독일에서는 이미 이거를 의약품 뭐 보조제라든지 아니면 치과 시술 후에 처방약으로도 한 50% 정도 채택했다고. 염증 보조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요, 한스 네. 무퍼 박사가 경동맥이 폐쇄됐을 때 세라페타이즈를 이렇게 복용을 시켰을 때 이 경동맥 폐쇄가 완화되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종종 이 세라페타이즈를 병원에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씀 들었다시피 세라페타제가 저희가 소개했던 비염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증상에 또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세로펩타이신 같은 경우는요, 염증 유도 물질을 생성을 억제를 시켜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염증이 내려가고 통증이 내려가고 몸에 있는 단백질 찌꺼기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돌아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네. 과하게. 네. 그런 것들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한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도 없애줄 수 있고요. 상처가 있고 그다음 상처가 아물 때 피부린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싹 자리를 잡아서 약간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없애주기 때문에 상처 회복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피부린이 네. 그런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될 수 있고요. 부종도 줄어질 수 있고요. 아. 그 소염제를 많이 먹었을 때는 위가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얘는 위장 부담이 없는 그런 천연 소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청소부인데요. 쓸데없는 건 내가 다 예, 넘겼지만 예, 약간 다 이런 넘겼- 느낌. 예, 근데- 얘는 효소잖아요. 그러면 복용법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세로프토이제를요, 네. 밥하고 같이 드시면요, 그냥 드시나 마나요. 그냥 단백질을 내가 먹은 고기를 잘 소화하는 기능을 천연 소화제. 그래서 항염증제가 아니라 천연 소화제가 돼버리니까 네. 공복이나 식후 2시간 정도 텀을 둬서 드셔야 돼요. 예. 그리고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은요, 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센 용량을 하지 마시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한 12만 정도? 이게 기분이었어요. 12만이? 네, 네, 넌 네. 12만이나 돼가지고 진짜 센 거 같아. 효소의 유닛은 좀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세라펩타제를 이제 복용한다고 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부작용으로는요, 두통, 두드러기, 알러지, 소화장애, 메스꺼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 복용하셨을 때 나의 증상을 자세히 유념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부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네, 아시죠? 맞아요. 그리고 아스피린제라던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능이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 염증 잡는 거의 거의 뭐 그냥 차단해버리는 영양제 네. 세라펩타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현대 사회는 진짜 그냥 그 만성 염증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네. 그래서 매번 염증 생긴다고 약 드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세라펩타제 같은 거 두셨다가 상비약으로 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채널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알람 설정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